오늘은 동양의 미술에 들어가기 위해 동양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끼친 신화와 세계관들에 대해 다루는 내용입니다. 동양이라고 부르면 이 이야기에서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언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이란 본래는 오리엔트, 영단어를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엔트는 이집트와 터키도 속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동양을 이르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대에는 동양이라고 부르는 건 좀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아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사실상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의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시아라는 말이 대륙 하나를 이르는 게 아닌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현대에서 동양이라고 부른다면 동쪽 끝에 있는 나라들, 동방이라고도 하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도 부르는 등 한자어로는 동쪽 방향, 동쪽 끝을 이르는 말들이 우리가 아는 아시아를 일컬으며 이는 곧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입니다. 서양의 미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듯이 동양도 마찬가지로 미술의 특유의 역사와 신화, 설화, 고유의 정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알아야 동양의 미술품,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쉽겠죠? 이 동아시아 지역, 삼국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이 세 나라들은 각국의 세계관이 달라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예외로 불교와 도교의 전통이 거의 비슷하지만 서양과는 달리 고대의 종교는 자연의 배경을 기초로 형성된 정서와 문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그리고 도움을 바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기도와 믿음, 그것이 바야흐로 신앙의 탄생입니다.
동양은 여전히 여러 신과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을 바라며 더불어서 살아갔지만 서양은 시간이 점점 지나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의 개념을 우선으로 하는 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로지 한 명, 단 한 명의 신을 위한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세계관도 맞게 변화하여 서양은 물질의 기반으로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서양의 신앙은 신과 인간 중심으로, 동양은 신과 종교, 정치 사상이 자연과 인간, 생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서양은 물질 중심주의로, 동양은 자연 중심주의로. 서양은 물질주의에 기반한 인간 중심주의로 바뀌고, 동양은 생태 중심주의에 기반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는 미술의 역사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동양은 신과 여신, 신선과 도사, 요괴가 등장하는 도가 사상, 죽은 자와 산자, 망자와 불법의 수호자들이 등장하여 윤회를 이야기하는 불교 사상, 죽은 자와 산자 사이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저승관을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 자, 환경과 윤리, 도덕,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국가의 행정과 흥망성쇠를 담당하는 존망의 여부까지도 서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그 이전 아주 고대부터 한반도의 신앙이 따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단군설화, 고구려 설화, 백제, 신라, 그리고 불교 설화까지도 점차적으로 이 한반도 신앙은 불교와 함께 계승되어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기의 한반도에서 발생한 신앙을 지나서 도교와 불교, 유교와 무속을 아우르면서 이 윤회 사상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미술과 예술에는 이들의 윤회 사상과 철학, 도교와 유교가 중요시하는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동양미술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동양미술의 정수이자 핵심이지요. 종교와 신앙을 포함하지만 물질적 현상과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서양의 미술사와는 달리 동양의 미술사는 철학과 사상, 윤리와 도덕, 그리고 그 기본 정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흐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알아두어야 미술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지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사의 음식, 종교적인 건축물, 즉 절과 사원, 사당과 왕실, 양반과 서민의 집들, 다채로운 조각품과 각계각층의 복식, 그림과 도자기, 마지막으로 액세서리와 무기, 이러한 것들에 사용되는 미술은 저 5가지의 관념 중 단 한 가지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없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서양보다도 짧게 요약할 수 있는 고대 신앙에서 무속으로, 무속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유교로, 유교에서 근대기로 넘어서는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현대에서는 동양적이라고 하는 테마, 동아시아 지역의 미술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재에는 종교와 철학이 관련된 미술이 아닌 실생활과 장식 위주로 반영된 미술이 인기가 많지요. 이전처럼 금과 옥, 보석과 광물, 비단과 종이와 먹을 주로 사용하지 않은 현대 미술의 재료로 만드는 아트와 비디오, 그리고 각종 과학기술,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동양미술사이자 우리의 역사입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동양미술의 역사. 지금까지 마녀 아르투벨라의 동양미술사 스페셜 ASMR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